자, 이것은 윈도우 계산기입니다. 기본 윈도우 10에 있는 윈도우 계산기.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이제 드디어 완성한 계산기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 곱하기 2는 1 더하기 1 곱하기 2가 4여서 1 더하기 1 곱하기 2는 3이네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계산기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TMI 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계산기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버튼을 기존 계산기들처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제 공식 나오고 그걸 계산하는 이런 식의. 근데 좀 더 기존의 계산기들은 보통 이렇게 누르면은 1 더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1 더하기 2가 더해진 값에 곱하기가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무슨 공학용 계산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근데 우리는 좀 더 편하게 바로 이 수식대로 괄호까지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이걸 쫙 다 갈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 접근해 나가면서 좀 초보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직 설명 안 한 부분들, 이제 제어문이나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쪼개서 지루하시지 않게 최대한 쪼개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만든 계산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계산기가 아니라 진짜 같은 계산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똑같이 empty activity next. 그리고 저번엔 calculator 테스트로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진짜 계산기 같으니까 calculator로 그냥 하겠습니다. calculator. 네, 뭐 이런 거는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새 프로젝트 칼큘레이터가 완성이 됐고요. 자, 오늘 일단 먼저 우리가 이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 XML 파일을 여시고 먼저 디자인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자, 우리는 요거 수로 해서 코드로 작성한다 그랬죠. 자, 이런 다 필요 없는 거 지워줍니다. 헬로 월드. 우리는 헬로 월드 할 수준이 아니죠. 이제 계산기도 만들어 보셨던 분들입니다. 다 지워져 버리시고요. 자, 제일 처음에 똑같이 여기는 이 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출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여러 해상도에 맞춰서 만들 때는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particular 세로로. 네, 우리는 일단 이런 레이아웃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꽉 차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계산기 이 수식이나 값이 나온 화면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안 되면은 자, 이런 거 매치 컨텐츠, 매치 페런츠, 월라이 컨텐츠 이런 거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고요.
자, 버티컬에서 자, 이 부분이 창 영상이 될 건데, 자, 월의 컨텐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쫙 위에 달라붙어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번호, 버튼 부분, 숫자가 있는 버튼 부분이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거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0dp로 합니다. 자, 0dp로 하면 당연히 이게 높이가 에러가 나죠. 0dp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웨이트를 넣어줍니다. 웨이트 한 2 정도. 자, 그럼 일단 꽉 차죠. 꽉 차버렸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자, 똑같이 0dp 해주고, 얘는 버튼부니까 웨이트 W 누르고, W만 눌러도 이렇게 쭉 뜨죠. 없으면 웨이트 2까지 눌러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 8 정도, 8대 2 정도 크기로 합니다. 자, 보이시죠? 요게 8 정도 크기, 위에 결과값 나오는 창이 2 정도 크기로 이렇게 나왔죠. 자, 웨이트가 뭐죠? 웨이트는 무게죠, 무게. 자, 무게인데 뭐 어떤 비중 이런 뜻도 됩니다. 자, 8의 무게, 2의 무게. 그래서 비율을 8대 2로 나눴습니다. 왜 이거를 0dp로 했냐면, 이것을 이제 월의 컨텐츠로 해도 됩니다. 월의 컨텐츠로 할 경우는 이게 월의 컨텐츠만큼의 사이즈가 커지고 나서 나머지 남는 부분들이 8대 2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월의 컨텐츠로 했는데 이만큼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게. 그러면은 이만큼을 채우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얘가 2를 가져가고 얘가 8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내용은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0dp로 해놓으면 두 개 비율, 이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됩니다. 어떤 크기에 가서든 뭐 이런 가로 TV 같은 데서도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TV 같은 데서도, 그리고 태블릿에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8대 2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아래가.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크기 8대 2로 할 거고요. 자, 일단 위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숫자를 표시해주고, 입력했을 때 버튼을 입력받아서 버튼의 숫자들의 내용을 입력받아서 표시해줄 창이 필요하겠죠. 자, 그걸 텍스트 뷰로 표시해줍니다. 텍스트 뷰, 자, 매치, 가로는 항상 매치로 해주고요. 이게 꽉 채워줄 거니까요. 그리고 월의 컨텐츠, 그리고 그래비티 탑을 해줍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텍스트는 일단 빈 내용으로 넣고요. 텍스트 사이즈는 한 20dp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텍스트 뷰를 들 건데요. 하나는 우리는 일반 계산기처럼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그 바로바로 더한 값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수식을 보여줄 칸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복사 붙여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로 실질적인 값을 보여줄 그런 결과값이나 입력값을 보여줄 창입니다. 이거 얘는 좀 더 크게 40dp 정도 해주고요. 자, 20% 이거 안 차죠? 얘네들을 이 안에 채우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구성할게요. 요 결과값 나오는데 입력하는 거는 한 줄로 하고, 수식은 길어지면 여러 줄이 될 수 있으니까 줄수에 제한을 안 두고요. 그러면은 얘는 한 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라인스, 그럼 1 해주면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든 한 줄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막내만 보이시죠? 자, 안 나오죠? 뒤에 한 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줄이 바뀌면서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막 추가가 됩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 수식이 많아지면은 우리의 결과값 창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식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얘가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얘는 요 밑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낫겠죠, 일단. 그럼 얘는 탑이 아니라, 그리고 계산기니까 이렇게 글씨가 숫자 같은 게 보통 계산기는 숫자가 나올 때 이렇게 우측이 아니라 우측에 나오죠. 우측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을 라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 자체를 좀 밑으로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글자를 아래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자, 버튼 바닥으로 라이트 버튼. 그럼 요 레이아웃에 지금 끝으로, 그럼 얘를 좀 더 내려줄게요. 그럼 일단 먼저 얘를 더 벌려서 얘는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붙여주고 이 부분이 나머지 위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weight. 죠? 자, weight. 자, 1. 해줍니다. 꽉 채워주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그래서 이게 왜 버튼을 했냐면은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간격이 없어지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이제 나중에 수식들이 여기 나오면 됩니다. 이게 월의 컨텐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4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포인트는 기본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얘가 빈 공간을 얘가 꽉 채우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더 넓어지면 뭐 여기가 밑에 8이니까 4 정도 하면 거의 이렇게 넓어지면 이렇게 위에가 얘가 채워주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웨이트는 이런 비중입니다. 무게. 이런 월의 컨텐츠로 했을 경우, 근데 얘를 0dp로 해놓으면 얘가 다 차지합니다. 여기에도 웨이트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데, 얘는 줄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랬죠. 수식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막 하면, 자, 지금 이런 글자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안 나타나잖아요. 요까지밖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을 다 보고 싶은데, 그럴 땐 우리에겐 스크롤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스크롤, S치면 스크롤 뷰라고 있죠? 스크롤 뷰. 자, 매치 페런트, 매치 포인트래요. 자꾸 테니스 다인데 배구 다니고. 그리고 얘는 일단 0dp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는, 얘 붙어있던 웨이트는 얘는 이 안으로 넣을 거니까 소용이 없겠죠. 자,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텍스트 뷰를 이 스크롤 뷰 안에 넣어줘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 2, 3, 4, 0, 1, 2, 3, 4,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막 늘어납니다. 자, 막 늘어나고 있죠? 근데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죠? 뭐 이상한 게 생겼죠, 여기? 자, 여기서는 지금 스크롤이 안 됩니다. 스크롤이 안 되는데, 자, 여기 스크롤 커서가 생겼죠? 자, 많이 묻은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생겼죠? 여기에. 여기서는 지금 안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걸 클릭해서 이렇게 올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니면 요거를 클릭해서 내리던가, 그러면 우리는 이 아래 수식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무리 긴 수식을 넣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크롤 뷰 안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가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이 돼도 스크롤 뷰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 일단 얘네들 아이디를 붙여줄까요? 자, 아이디 치면 여기까지. 항상처럼 메인 텍스트 뷰. 얘를 뭐라 그럴까요? 얘는 수식이 나올 거니까 포뮬러로 하겠습니다. 포뮬러. 그리고 얘는 입력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id main tv input 입력값이나 결과값이 나올 건데 일단 input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디자인이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게 한 줄인데 얘 같은 경우 텍스트를 막 넣는데 막 보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막 넘쳐날 수 있잖아요. 한 줄에. 그러니까 기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우리는 이걸 15글자로 제한할 겁니다. 왜냐면은 더블형으로 계산을 하니까 더블형으로 계산할 때 한 15자리에서 16자리 정도까지만 그 보장이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잘리고 뭐 소수점에도 그 이상 돼버리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15자리 정도로 제한할 겁니다. 15자리로 제한해도 이제 해상도가 낮은 데서는 얘가 넘쳐나 가지고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한 줄인데 한 줄이면 얘는 넘쳐나가면 안 보였었죠. 자, 2, 3, 4, 5, 6, 7, 8, 9, 0, 3, 4, 5 웬만하면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6, 7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 이렇게 하여간 나오죠? 그러면 나와서 글씨가 제대로 다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텍스트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오토 텍스트 타입, 오토 사이즈 텍스트 타입 이런 게 있어요. 자, 유니 프롬 그런 나온 있죠. 유니 프롬 해줍니다. 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이걸 잘라 보겠습니다. 컨트롤 X. 자, 다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근데 뭐가 달라진지 아시겠죠? 글씨가 살짝 작아졌어요. 이 크기에 맞게 글씨를 조정해 줍니다. 자, 이것을 하면요, 오토 사이즈 텍스트 타입을 유니프롬으로 해주면, 설정해주면 이 텍스트가 이 안에 사이즈 안에 안 들어오면 크기를 줄여줍니다. 자, 더 넣어볼까요? 글자를. 자, 보이시죠? 이렇게 글자를 크기를 줄여서 다 보여지게끔 해줍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자, 여러분들은 신기술을 지금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막 하다가 15글자 넣는데 너무 하다가 이렇게 작아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너무 작아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토 사이즈. 자, 맥스 사이즈 보이죠? 맥스 텍스트 사이즈. 이건 글자 최대 크기.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민 텍스트 사이즈 보이죠? 이건 뭘까요? 최소 크기겠죠? 자, 최소 크기는 20 SP로 해줍니다. 이거 텍스트 사이즈 아까 DP로 해줬네요. DP나 SP나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텍스트는 웬만하면 SP로 사이즈를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김에 그냥 맥스도 치죠. A2 네. 오토 친 다음에 맥스는 어차피 42 텍스트 사이즈가 40이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잘리죠. 그러나 우리가 걷는 최대는 15자죠. 자 다른 기기 해상도가 다른 데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많이 쓴 기기들. 자 웬만하면 넘어가지가 않죠. 자 여기 소수점이나 부호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부호가 붙고 1점 뭐 이렇게 자 웬만해서 이제 넘어갈 일은 없겠죠. 다 이 안에서 15자리를 표현해 주니까 다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죠?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결과창 그리고 수식창을 다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너무 딱딱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서 전체적으로 패딩 안 나시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이 안쪽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 안에 내용들을 DP를 띄워라. 패딩 해주면 상하 좌우 전부 다 떼주는 거고 여기다가 뭐 라이트 해주면 오른쪽만 떼주는 거고 레프트 해주면 왼쪽만 떼주는 거고 탑 해주면 위에만 바텀 해주면 밑에만 그 간격을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전체 상하 좌우 다 띄워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좀 더 얘네들이 보기가 낫겠죠. 떨어져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버튼들을 만들 건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 1, 2, 3, 4, 0, 1, 2, 3, 4, 5, 6, 7, 8, 9까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괄호 그리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는 그리고 소수점 그리고 음수양수 그리고 백분율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클리어 버튼 그리고 백 버튼 한 글자씩 지우는 네, 요 정도. 그래도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계산기인데 우리의 강점은 이 수식대로 자 그러면 일단 그 버튼들과 그 누를 버튼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버튼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우리 버튼 배웠죠. B 누르면 버튼이 나옵니다. 자, 일단 월앱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게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텍스트 뭐 1부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일단 예시를 일단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도 정해볼까요? 사이즈는 한 30 정도? 30 sp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자, 근데 이게 10개 이제 우리는 이 구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거를 자, 이제 구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이런 거 미리 이제 그려 보시고 하셔도 좋은데 자, 0부터 우리가 필요한 건 0부터 숫자 9까지 그리고 산술자가 필요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버튼들 그리고 는 결과값을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해서 백분율 보통 계산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니까 서비스로 백분율까지 넣죠. 백분율. 근데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요 공식을 넣으면은 뭐 1% 이하면은 몫이 나머지 값이 나옵니다. 정수를 계산했을 경우 나누기를 하면 정수를 계산할 경우 나머지 소수점은 안 나와요. 인티저 이런 변수를 계산했을 때 그 몫만 나오고 그 나머지 값을 나눴을 때 나누고 나누면 나머지 값을 요걸로 계산하면 나머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건 백분율 표시죠. 퍼센트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 연산자가 보통은 이제 그 퍼센트 나머지 값을 계산하는 연산자인데 원래는 이거 백분율 표시죠. 퍼센트 백분율이니까 뭐 0.01 곱해주면 되니까 값에 백분율 100%는 1이죠. 백분율 계산해주면 0.01을 곱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은 뭐 초등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백분율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어린이들은 백분율 100%는 그냥 숫자로 표현하면 1입니다. 이게 0.001을 곱해줘서 나옵니다. 1%는 0.01입니다. 자, 곱하기 0.01을 해준 값이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자, 1 들어갈 거고요. 숫자 그리고 우리는 가로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소수점도 들어가야겠죠. 소수점 그리고 음수 양수 음수인지 음수 양수를 변하는 요 정도 기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리어 기능 클리어 버튼 그리고 백 버튼 보통 백 버튼 계산기에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그려서 이미지로 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런 거는 그 디자인하는 부분 나중에 따로 설명하는 시간 갖고 그냥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할까요? 일단 배치부터 생각해 봅시다. 0부터 9까지 일단 0이 보통 가운데 들어가죠. 0 그리고 보통 소수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계산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를게요.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해볼까요? 네 칸으로 자, 이해되시죠? 이게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보다 훨씬 예쁘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배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디자인입니다. 어떤 해상도에 가서도 이 비율 그대로 딱딱딱 맞게 보기 좋게 나오게끔
이건 클리어를 해주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계산을 만들 때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여기다 버튼을 또 추가하게 되면, 자, 난 이걸 세로로 하고 싶어요. 저번에 배웠죠? 그럼 이거는 버티컬이니까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매치해주고, 컨텐츠 해주고, 오리엔테이션을 수평으로 해주고, 이 안에 넣어주면,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여기 꽉 차게 해주고 싶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렸죠? 조금 전에 배웠죠? 자, 웨이트를 넣으면 되겠죠? 얘는 공평하게 얘 반 꽉 차게. 어차피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자, 그럼 웨이트를 해줍니다. 1, 꽉 찼죠? 웨이트 1대 1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둘이 똑같이 찼죠? 그럼 여기는 뭐 백 버튼이니까, 자, 일단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더 좋겠지만 비슷한 걸로 뭐 백 버튼, 자, 뭐 이걸로 일단 임의로 대체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C 버튼, 발음이 좀 위험하네요. 클리어 버튼하고 백 버튼, 백스페이스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이 아래 추가해서 수평으로 되는 걸, 자,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괄호였죠? 괄호였고, 아이고, 가로 열기, 가로 닫기, 그리고 여기는 백분율,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가 들어갔었죠. 나누기는 디귿에서 한자를 눌러주면, 한글로 바꾸시고 디귿을 눌러준 다음에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요 버튼은 미음을 눌러주고 한자를 눌러주고 페이지 다운을 눌러주다 보시면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 아래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이걸 쭉 하면 여기가 비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지금 딱 봐도. 자, 그럼 얘네가 꽉 차게 여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웨이트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군요. 자, 얘가 이렇게 꽉 차고, 자, 얘들 이렇게 꽉 차고. 그런데 얘는 정작 여기가 비었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자, 높이를 매치 페어런츠로 해줍니다. 그러면 부모 레이아웃의 높이가 똑같이 되죠? 자,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계속 이렇게 또 추가해줘도 됩니다. 뭐 꽉 찼는데 어디 들어가? 똑같이 웨이트 1 주고, 그 밑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내용만 여기 987 798 7 9 8 들어가고, 여기는 어이구, 제가 뭘 잘못했죠? 7, 이게 8이군요. 8 9. 근데 여기 텍스트 여기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넣어주시고 디귿 누르고 디귿 누르시고 한자 누르신 다음에 곱하기 여기 있죠?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근데 방법이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복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시간도 걸리고 또 보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디자인할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보실까요? 자, 태블릿 가도 자, 비율 맞춰서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다 됩니다. 안드로이드 TV로 가볼까요? 자, 안드로이드 TV 가도 우리가 배열해 놓은 대로. 자, 보기 좋죠? 밑에 쭉 해놓으면 이제 얘네들이 좀 더 좁아지면서 이 칸에 맞게 배열이 쫙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런 웨어러블에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얘네한테 맞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그럼 글자나 이런 것들을 더 작게 해서, 글자 크기를 더 작게 해가지고 표현해주면은 다 나오게는 할 수 있겠죠. 웨어러블에도 맞게 하려면. 근데 우리는 웨어러블용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웨어러블용은 디자인을 따로 해야 됩니다. 웨어러블용에 맞게. 왜냐면은 워낙 해상도나 이런 거 자체가 틀리고 비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쟤네들은 일단 무시하고 우리가 할 폰, 기기, 일반적인 기기, 뭐 태블릿 이런 데서 맞는 디자인. 그 디자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너무 길어지고 리니어 레이아웃이 막 많아지니까 우리 이 안에는 또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로우가 보이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먼저 자 매치 그리고 매치 해줍니다. 자, 여기와 여기를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요 리니어 레이아웃 요만큼 높이 8을 차지하는 그거죠. 이 안에 꽉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닫아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 새로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아까 잠깐 보이죠? 테이블 로우. 자, 여기에는 뭐 딱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아까 만든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넓이를 주시고요. 넓이를 원래 컨텐츠로 해도 되는데 0으로 해도 되고 0으로 해야지 더 정확하게 이 비율이 나눠집니다. 두 버튼이. 만약에 안에 들어간 글씨가 좀 더 많거나 크거나 그러면 비율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해놓으면 그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기본 크기에서 비율대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 높이는 매치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게 또 텍스트 사이즈는 뭐 한 30. 여기는 클리어였죠. C라고 해줘도 되고 클리어라고 해줘도 되고.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는데 우린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0 dp니까 안 나오죠. 웨이트를 넣어줘야겠죠.
1 넣어줍니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들 하시고요. 뭐 간격을 좀 더 띄고 싶다, 뭐 그러면 뭐 패딩을 주든 마진을 주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쭉. 그럼 빠르게 여기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 필요한 게 아이디죠. 얘네들마다 다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메인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BT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을 일단 비우고요. 자, 프로그래머의 반은 뭐다? 복붙. 자, 복사를 하시고요. 버튼을 붙여넣게 해줍니다. 자, 그럼 C하고 백 버튼이 됐죠? 자, 그럼 그 밑에 줄에 테이블 로우 하면 그 아래쪽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 요거밖에 안 차요. 또 이렇게 이 정도 간격으로 채우면은 끝까지 안 차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죠? 우리는 이미 웨이트. 예,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해요. 조만간 저를 뛰어넘는, 뭐 저를 뛰어넘는다고 대단하지도 않겠지만 좀 보기 좋게 이런 데는 칸을 하나 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여기부터 4개씩 들어가죠. 자, 여기 이렇게 4개 해서 여기는 클리어, 그리고 백스페이스, 그리고 여기 가로, 퍼센트, 백분율, 그리고 나누기, 그런 식으로 들어갔죠. 자, 그대로 이제 요거 그 밑으로는 다 아까 4칸씩이었으니까, 자, 우리는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됐죠? 일단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계산기가 다 되겠네요. 아우. 자, 넣어주세요. 밑에부터. 자, 이건 뭐죠? 여기 는 버튼이죠. 자, 딕은 누르고, 는 버튼은, 이퀄 버튼은 키보드에 있긴 하지만 통일성을 위해서 저기다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름을 뭘로 할까요? 결과값이 나오니까 리절트라고 아이디를 적어주죠. 뭐 마음대로 아이디는 마음대로 편한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건 제 방식이니까 저는 이렇게 짓는 거고, 얘를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고 알기 쉽게 막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소점이 들어오는 자리죠. 소점 찍어주시고, 도트라고 할까요? 포인트로 할까요? 그냥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그리고 C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 결과값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자, 한번 볼까요? 어디서 돌리든, 자, 태블릿 크기에서도 이렇게 넓은 데도 이게 다 맞죠? 비율이랑. 자, 안드로이드 TV에서도. 자, 이렇게 다 맞습니다. 맞춰서 나옵니다. 비율.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갖다가 쓰면은 이런 비율대로 맞추기, 이렇게 딱딱딱 맞추기가 더 힘듭니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뭐 하나 두 개 간단한 딱 하나 딱 정해진 해상도 거기에 맞는 걸 할 때는 이렇게 끌어다가 써서 뭐 이렇게 끌어다가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해상도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해상도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밑에 백 버튼이나 홈 버튼이나 이런 버튼들을 아예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써요. 그럼 해상도가 또 틀려져요. 사용자에 따라서 해상도가 막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 원하는 의도대로 나오지 않고 막 깨지거나 막 굉장히 보기 싫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하시면은 이런 웨이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시면, 이것도 지금은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막 굉장히 어려우실지 몰라요.
근데 아마 HTML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웹 디자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구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죠. HTML이랑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컬럼 이거 합치는 거 있습니다. 예, 웨이트로 안 하고 이렇게 합쳐도 돼요. 뭐 아마 찾아보면 되는데 컬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 해주면 얘가 두 개 쳐져. 지금 웨이트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먹는데 3 해주면 이 웨이트들을 다 빼면 얘네가 다 이렇게 먹습니다. 자리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비율. 난 이렇게 꽉 채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삐뚤빼뚤해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컬럼. 얘가 3칸을 먹게 하고 1칸을 먹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역시 천재들이십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자, 3. 그러면 클리어가 3칸을 차지하고 하나, 둘, 셋. 백버튼이 1칸을 차지해줘. 자, 이게 여기에서 TV에서 하니까 넓어서 그런 거다 하고 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모론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자, 기계에서도 그걸 맞춰서 비율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죠? 반대로 백버튼을 3칸 차지하고 지금은 3대3이니까 3-3이니까 3대3이어가지고 1대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버튼이 크게. 우리는 사이좋게 1대1로 가죠. 자, 요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다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더 예쁘게 할 수도 있고 더 꾸밀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번외편으로 우리가 일단 이 계산기 이제 우리는 주가 코딩이니까 코딩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코딩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 좀 더 이런 걸 예쁘게 하고 이런 노하우는 제가 뭐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어플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은 잘 못하지만 그런 요런 게 맞춰서 할 때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코딩은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짧게 끊어서 이렇게 할게요.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저도 힘들어서 지쳐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막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막 더 작아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키워주고 편집하면서 막 이런 작업도 하느라고 편집도 더 오래 걸리고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여러분들도 재밌게 할 수 있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또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게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좋아요 알죠 이제?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